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88페이지 유학집, 핵심 유학집 88페이지 17번 테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별표시 여러분들, 아이고 합주기가 됩시다. 별표시 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가액에서요, 양도가액.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죠. 우리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양도차익을 구하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이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또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데, 자,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고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제 공제를 해주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요.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죠. 그래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제해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우리가 몇 번이나 배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계산 과정을 외우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딱 있어야지 배우는 내용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을 묻는 그런 문제도 맞출 수 있고, 응용 문제 맞출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딱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그래서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상은 경리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소기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해버려봐도 어떻게 외운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차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양도차익 계산 작년에 또 여기서 또 작년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특별 공제. 작년에 안 나왔지만 올해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상이 중요하고요. 하여튼 가필, 차상, 소기과입니다.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여러분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실지양도한 가액, 실지취득한 가액,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준시가는 이제 그렇게 예외적으로만 적용되고요.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쌍방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일기준 적용. 자, 무슨 얘기냐면 동일기준 적용 원칙.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요거 그렇게 해서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 거지 양도가액은 뭐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들은, 자, 지난 순환에 다 필기해드리면서 양도차익 계산이요,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실지양도한 가액, 실지취득한 가액 적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 자, 과세권자 입장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또 그 다음에 장부나 계약서 등에 의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는,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이럴 때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자,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나란히 101동, 101호, 103호 나란히 아파트가 있을 때 101호가 거래 신고해오기를 1억에,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3호는 25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면,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계약서가 가까워라. 자, 그랬더니 땀만 뻘뻘 흘리고 확인이 안 된다. 이럴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어떻게 수정합니까? 추계 방법으로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추계
적용 순서를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고 자주 물어봤고 작년에도 또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정답 지문이 또 여기서 나왔었고요. 자,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몇 개월이요? 3개월 내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합니다. 요거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101호, 1억, 102호, 1억, 200에 거래했어?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이거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역시 몇 개월이요? 3개월 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이걸 적용할 수 없다면 뭘 적용한다고 했습니까? 환산가액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자 예전에 취득할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등이 자 불분명할 때 한다고 그랬습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일부러 사람들이 또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억 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그러면 환산가액은 얼마? 1억 5천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 환산가액을 적용하게 되면 실지 취득한 가격보다 환산 가격으로 하게 되면 일단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은 커요. 근데 기준시가는 미처 시세를 못 따라가니까 작아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결국 환산 가격으로 하게 되면 취득 가격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높아져가지고 원래 양도차익 이만큼인데 환산 가격으로 하면 이렇게 양도차익이 줄어드니까 이만큼 이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이득이고 그래서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환산 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페널티도 주는데 그거를 제가 또 집어는 분명히 기본수에 넣었었는데 요약집에 어떻게 하다가 이게 빠졌는지 이따가 추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 또 환산 가격으로 했을 때 이제 페널티도 또 가산세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이 됐고요. 어떻든 간에 환산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명할 때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 그래서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요. 실지 취득가액과 실지 양도한 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는데 어떤 수로 추계해서 정한다?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로 적용합니다. 매감한계요. 그래서 요거 순서 바뀌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적용 순서 순차로 적용하는데 콕 집어서 시험에서 저를 봅니다. 콕 집어서 시험에서 추계 적용 순서예요. 추계 구체적인 적용, 추계 결정 적용 순서를 보면 자, 시험에서 추계 결정 경정한 말이 나오면 추계 결정 경정한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거나 경정 고치거나 추계 결정 경정한다. 자, 이렇게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콕 집어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 불분명해서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어떤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물어보면 어떤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까? 매, 감, 기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매감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환산가액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어떤 수로 추계결정 경정하느냐 그러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결정 경정합니다.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시험에 나온 것이 취득가액을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할 때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O, X. X입니다. 뭐가 빠져서 틀렸어요? 환산가액 빠져서 틀렸어요. 작년에 매감기로만 이렇게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순서를 바꿔서 취득가액 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고 순서를 매환감기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또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OX요. X입니다. 그리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합니다. 하여튼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분명하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점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고 콕 집어서 양도가액 불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점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입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봅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채 구할 때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실제 양도한 가액, 실취득한 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양도한 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하는데 어떤 순서로요? 매, 감, 환, 기에 의해서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추계일정 경정의 순서를 보니까 콕 집어서 양도가액 불명하다. 어떻게? 매, 감, 기. 자, 콕 집어서 취득가액 불명할 때는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일정 경정합니다. 3번의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요. 양도채 계산 시 원칙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그래서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매매세 감정가액 포함해서 애의하는 때는 취득가액도 뭘 적용하고 실거래가액, 매매세의 감정가액, 여기서는 환산가액도 들어가 있죠. 포함해서 애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의하는 때는 취득가액도 뭐 의한다? 기준시가 의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험에 다 나왔었고 이미. 또 두 번째 거 봅니다. 양도책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수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의 당시 기준시가에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로 안분하고요. 토지 건물 일괄 취득에서 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자 어떤 게 매매사례 가액이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몇 개월이요? 3개월 이내에 다 이렇게 굵은 글씨로 돼 있어다.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 가액을 말하고요. 감정가액은 양도가액일 또는 취득일 전후 몇 개월이요?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값을 평가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감정가의 평균액을 말하고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적용하는 거죠.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이번에 파는 실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하나만 제가 좀 추가할 것이 뭐냐면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하나를 거기다가 좀 추가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어떤 내용 간단하게 이제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그 정오표 추록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입니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자, 요거 어떤 얘기냐면 대충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안 적으셔도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그걸 보고서 적으시면 돼요. 추록에다가. 이거 어떤 거냐면 건물을 신축하고요.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요.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자, 양도합니다.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인데, 5년 이내 양도하는데, 건물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하는데, 근데, 그럴 때 이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자, 적용한다.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그럴 때는, 자, 요거요. 이럴 때는, 그 환산가액에, 해당 건물 환산가액에 5%, 100분의 5%를 자,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5%를 세액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양도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양도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뭐로요?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럴 때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요? 5%의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숫자를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요거는 산출세액이 다만 위 일에 대한 것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이 몇 프로? 5%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공란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쉬는 시간에 뭐 적으셔도 되고요. 제가 안 지울게요. 자,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적으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88페이지. 필요경비 산정 원리 있잖아요. 자, 거기를 한번 봅니다. 필요경비 산정 원리. 여기를 좀 어려워하는데 잘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그러면 취득가액 플러스요. 실질 취득한 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하게 돼요. 그런데 89페이지 넘어가서 보세요.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환기 같은 걸 적용하잖아요. 그럴 때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이거 그냥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자본적 출액과 양도비용 적용하지 않고요. 근데 특례가 있어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특별히 매감환기 중에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요. 필요경비는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상공제 합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비교해서 니은의 금액, 즉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크면 기업계의 금액보다 니은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되겠죠? 작은 거 선택하는 바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가액을요. 실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을 만약에 실지 취득한 가액,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거.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이따 자세히 볼 거고요. 자본적 주택. 또 양도비용.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양도비용. 요거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 확인돼서 그럴 때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입니다. 근데 문제는 취득가액이 만약에 이번에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이 이번에는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만약에 추계 방법으로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그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 일일이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을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뭐 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요거 만약에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했다 그럼 매매사례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상 공제 합친 금액이 이제 필요경비가 됩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여기 잘 보세요. 취득가액을 특별히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멈추고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어가지고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있죠. 이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상 공제 합친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실제 들어간 이제 양도비용 요거 합한 금액하고요. 자, 요거 합한 금액과 비교해가지고 이 실제 들어간 자본주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상 공제 합친 금액보다 더 크다 이게 그럼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필요경비를 크게 해야 되니까 둘 중 자 이것을 선택해서 납세문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요 얘기예요.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이렇게 이거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주택 지출과 양도비용을 비교하는 거지 취득가액을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할 때는 이거하고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환산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예상 공제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취득가액을 매감환기를 적용하면 무조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예상 공제액으로 했었어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실제 들어간 자본주택 양도비용이 더 클 때도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공제하려면 취득가액을 매감환기 중에서 뭐로 할 때?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그렇습니다. 자, 취득가액이 확인이 돼? 그러면
자본주의적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필요경비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그래서 취득가액을 매겨만기 적용해. 그럴 때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예산 공제액으로 하게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만 이해하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하게 되는데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니까 양도차익을 추계 방법에서 계산할 때 자 취득가액을 만약에 매가만기를 적용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그림을 잘 보세요. 뭐 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합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줄에 양도비용 적용하지 않고 그때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는데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액 몇 프로요? 3%. 미등기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배제한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이른데 1,000분의 3. 몇 프로? 0.3% 적용합니다. 등기된 곳으로 10분의 1밖에 인정 안 하네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7%. 자, 미등기 제외라는 것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아니고 미등기 지상권이나 미등기 전세권은 7%를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요걸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것까지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7%. 나머지 아파트, 항저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나머지 애들은 몇 프로? 1%. 그래서 자,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느냐.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3. 절 보셔야 되는데 3, 7, 1입니다. 맨 위에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몇 프로? 1%. 그래서 높이로 외웁니다. 3, 7, 1이요. 아유, 필요경비가 계산,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그래서 조상님들의 어떤 지혜가 빛나는 어떤 그런 거라고 그랬죠? 신생아 태어나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금줄 누르고 그랬는데 대문에다가 해서 새끼줄에다가 딸이면 순만 아들이면 그 사이에 빨간 고춧가루 끼워가지고 금줄을 대문에 둘렀는데 아무 사람이나 그냥 저 애 태어났으니까 잡상인 들락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죠. 아, 그렇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지. 부정탄다는 말이 옛날에 어른들이 자, 부정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정탄다는 말의 그 대부분은 바이러스와 관련한 그런 거예요. 되게. 그래서 함부로 그냥 사람들 들락거리고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퍼뜨리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상가집 갔다 오면 무슨 뭐 부정탄다고 뭘 하고 의식들을 하고 막 그 옛날에 샤머님적인 그런 걸 했는데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아이고 상갓집 옛날 같으면 마을과 마을 뚝뚝 떨어져서 잘 얼굴 왕래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 상가 상 치르면 전국에 다 몰리잖아요 사람들. 그래가지고 모천 원 만에 악수하고 뭐 하다 보면 바이러스 다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금 같은 거 뭐 뿌리고 뭐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 관련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우리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냐. 다시 어떻게 외운다고요? 3, 7, 1입니다. 맨 위에 어떤 거? 토지, 건물. 자, 중간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 건물 같으면은 지금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니까 취득 당시 기준가 여기다 좀 지워볼까요? 취득 당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잖아요.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습니다. 자, 몇 프로요? 0.3%, 1,000분의 3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취득가액이 불명한데 매매 사례가액이 있어요. 매매 사례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2억 원.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 공제하는데 양도하는 토지입니다. 취득 당시니까 1억 원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공제율 3% 하니까 얼마예요? 300만 원 등기됐을 때.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 300만 원이 필요경비가 되는 거고. 매매 사례가액 2억. 막 없다 그러면 감정가액이 2억이다 그러면 2억. 자,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필요경비상 공제해가지고 자 3% 해가지고 300만 원. 취득 당시 기준가의 3%.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구합니다. 실제 양도한 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럼 3억에서 2억 300만 원 빼서 양도차익 구하는 겁니다. 에?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시험에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지금 아직 상상이 안 돼서 그런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상상이 안 돼서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대충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매가만기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공제 적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 손가락 표시 보세요.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 중 환산 취득가액에 의할 때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매가만기 중에서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아래 동그라미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즉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용 합계 비교해서 동그라미 2의 금액,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1의 금액,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공제 합친 금액보다 크면 2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둘 중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시가는요, 국세과세 기준시가. 어떻게 기준시가가 결정되느냐? 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지정정리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정장이 정하는 배열 막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옛날에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일 때는 기준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이거는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나와도 장식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쭉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기준시가가 어떻게 결정되고 기준시가가 뭔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0페이지 18번입니다. 테마. 18번 테마는 작년에도 종합문제 속에서 18번 테마가 작년에 종합문제 속에서 역시 시험에 또 나왔어요. 작년에 또 나왔었는데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18번 테마 올해는 별표시 2개 합니다. 일단 별표시 2개 하시고요. 자, 별표시 2개 하시고 17번 별표 3개였죠. 18번 별표 2개 합니다. 작년에도 나왔지만 또 뭐 나올 수 있고요. 올해 18번 별표 2개 하시고 먼저 양도가액에서 가필차 필요용비 빼서 양도차액 구할 때 양도가액은 뭐냐? 실지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을 말하는데요. 자, 가로원에 보니까요.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 이걸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액을 구하는데 이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의 경우에 양도가액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봅니다.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할 때 고유자가 양도속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기억본에 보니까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건데요. 법인세법 중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즉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중에 따라 해당 고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요. 그 법인세법 중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요. 그래서 시가가 얼마, 뭐 실지 양도한 금액 얼마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시가를 일대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자,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딴 거 없어요. 그냥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본다. 그 다음에 니은번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럴 때는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해당 고유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 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요. 이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 시가를 양도하기로 보고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 가액을 뺀 금액을 이렇게 양도가액으로 본 경우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필요경비 봅니다. 가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할 때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이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그럴 때는 실지 거래가액을 정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그럴 때는 이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물론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인데 이때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이요. 내가 그것을 산 가격이요. 옛날에 내가 그 자산을 2억 원에 샀다. 그럼 산 가격 2억 원이 취득가격이 되는 거고 당연하죠. 근데 건설가액 무슨 얘기냐? 내가 그것을 건물을 신축해서 갖고 있다 팔 때는 양도가액은 이번에 실지 양도한 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어떤 거라냐? 건설하는데 건물 신축하는데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우리가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여러분들이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증빙 서류를 잘 여러분들이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취득가액이 되고 근데 이 매입가액이요. 동그라미 1번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것과 폐 없이 잔존 제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현재가 차린 차금이 뭔지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 순환에도 소개해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어떤 거냐면
현재가 차린 차감이라는 것은 정확한 이해는 아니지만 대충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거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제일 이제 오늘 하는 게 오늘 배우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제일 어렵고 다음 주에 이제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문제 이제 보다 보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게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도세 예정시공납, 확정시공납부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건 딴 거 없어요. 그러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서 이제 조세 총론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취득세 세율 부분이 좀 어렵고 재산세에서 이제 토지용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렵지. 나머지는 어렵다 그러면 그건 성의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뭐 취득세 언제까지 신고납하고 양도세 예정 신고납하고 양도세 하는 말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 중에는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는 그냥 외우고 자세히 보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어렵다고 그러면 성의가 없는 분이 어떤 분은 숫자가 많이 나왔어요 교수님 좀 어려워요. 에휴 그런 것도 어렵다고 하면 그냥 단순 암기인데 그런 거는 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떤 수강생은 계산 때문에 뭐 그러고 세법은 계산 문제 한 문제밖에 사례 문제가 한 문제 안 나오는 애도 있고 한 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 내지는 사례 문제가 그거 한 문제 안 풀어도 돼요. 꼭 100점 맞아야 되나? 자, 그 뭐 합격한 지점이 없는데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법을 못한다 그러면 핑계나 대고 그래서 세법을 어려워요. 세법이 뭐 제 강의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용어 설명부터 쫙쫙쫙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기초과정 듣는 부분은 여러분 이제 그 카페에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뭐 최근에도 어떤 죄송합니다. 제 자랑해가지고 어떤 수강생분이 다른 회사에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시니까 듣다가 양도소득세 어렵다고 했는데 막 정신이 혼란스러웠었는데 제 강의를 들었더니 양도소득세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실제로 카페에 보세요 들어와서 쏙쏙 들어오고 어떤 건 이제 양도세가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앞으로 뭐 쭉 이제 강의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수강생분인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다른 분 강의를 듣다가 양도소득세 제 강의를 들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강의하는 거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 텐데 이게 처음에 제 강의만 들은 사람들은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니까 무조건 어려워요 막 이러면서 되는데 차근차근 가고 또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용어부터 이렇게 쭉쭉 차근차근 오기 때문에 처음에 듣는 분들은 이게 다른 분 강의를 듣다 이렇게 오시면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이게 이건데 이런 게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용어부터 들으면 쉽게 차근차근 올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외부 막 이렇게 강의 듣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들을 의심해가지고 꼭 이렇게 이것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데서 어디 자료 같은 거 막 구해가지고 막 쫙 돌려. 그래가지고 막 자료만 쌓아놓고 하나도 잘 보지도 않으면서 쌓아놓기만 하고. 원샷 원킬. 저희들이 주는 거 하나씩만 그 단계별로 하나씩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뭐 하고 자시고 할 그런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씩만 딱딱 하면서 가면 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학개론만 하기다 보니까 나중에 학개론만 이제 9, 10월 달 돼가지고 다른 회사 모의고사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학개론만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 하기도 바쁜데 여러분들 저희들 학개론만 다른 거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한번 한번 이렇게 한 몇 회 정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그 정도 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 교수님과 함께 쭉 그냥 가는 거예요. 나눠드리는 그 단계별로. 그래서 그렇게 가면 그거로 끝나는데 의심이 많은 분들이 꼭 이제 막 그러는데 저는 적극 권장이에요 사실은 세법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지고서는 몰라요. 그 사람들 쭉 들어다 보면 이제 한 그 순환을 다 듣다 보면은 이제 대충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여러분, 또 지금 또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실망할 거 없어요.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정도만 대충 알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또 어느 날,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고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 안 되는 분들은 9, 10월 달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는 마지막 파이널 저기로 대충만 어느 정도 저랑 호흡만 맞춰서 깔려 있으면 그거 이제 다 이제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그 11문제 정도 되는 그 문제들은 계속 집중적으로 보게 돼요. 수없이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틀릴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는데 그걸 틀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됩니다. 근데 중간에 대부분은 이제 포기해서 그렇지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9, 10월 2달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과목도 점수 안 나와도 실망할 거 없어요. 끝까지 가면 됩니다. 어떤 간에 자 여러분 보세요. 요거 현재가 차는 차감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 수업에 소개해 드렸는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하는데 을이
자, 10억 원의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0년 후에 지급을 할 때, 자, 10년 후에도 10억 원 딱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학개론 시간에 배우다시피 1 플러스 R에 1년, 뭐 1 플러스 R에 N년 곱해주면은 그러면 같아지잖아요. 그럴 때 요거 1 플러스 R에 N년 이걸 했더니 10년을 곱했더니 그랬더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억 2천이 됐다고 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때 요 10억 2천이요. 자, 요것을 현재 가치로 당겨봤을 때 빠지는 차금이 얼마냐? 2천만 원 빠지잖아요. 결국 이거 이 사람 내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10억 2천 내고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는 차금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에 의뢰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해요. 의뢰 취득가액 포함하고. 그 다음에 폐 없이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요. 요거 나중에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폐 없이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포함합니다. 취득가액에.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자, 저를 봅니다. 요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지난 순환에 제가 소개해 드렸었어요.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자 간에 이제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하는 얘기인데, 자, 갑과 을이 시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얼마냐? 1억 5천. 남남 사이 같으면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하든 뭐 1억짜리를 1억 5천에 취득하든 2억에 취득하든 10억에 취득하든 누가 말려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사기 강박 궁박만 아니면 괜찮잖아요. 사적자 지원칙 적용되니까. 근데 그래서 얘가 이것을 경일한 제3자에게 이것을 3억에 양도했을 때 을은 양도세를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하냐면 얘가 주인공인데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을이요. 양도세 신고할 때 을은 양도가격은 3억 원, 취득가격은 실질 취득한 가격 1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책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관할 세무서장이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다.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은 아니고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자, 시가와 대가치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여기서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시가 1억에 5%면 500만 원인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5천이니까. 그러면 얘네들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가지고요. 관할 세무장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요.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양도가격 3억 원, 취득가격은 시가로 하니까 얼마? 1억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양도책 2억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랬을 때 이 부당행위로 계산된 요 사례에서 시가초과액 5천만 원은 의뢰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당행위로 계산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론만 알면 돼요.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격에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폐 없이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세에 포함하고. 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제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2번 봅니다. 취득 관련한 비용으로서요.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또 공과금, 또 등기하면서 법무사 비용 들었다 이런 거,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중개 수수료 같은 취득 관련한 조세나 관련 부대비용, 공과금 부대비용 포함합니다.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보유하면서 재산세 낸 거, 종부세 낸 거 포함 안 하고. 3번 취득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이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다,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이런 거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다만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내용에다가 여러분 뒤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요거 이중공제 방지 원칙에 관한 얘기죠.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소송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소송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이중공제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이번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원칙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액 상당액은 포함합니다. 거래 대금이 2억 원인데 야 우리 4년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자 대금을. 그래서 매달 원금 화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자를 15% 붙여가지고 이자 포함해서 계속 그렇게 매달 갚아나가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때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것도 내고 취득하니까. 근데 박스 안에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한다? 안 합니다. 작년 시험에 정답으로 나온 게 이거였어요. 자, 옳은 거 고르는 문제에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나왔었는데 그게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비용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작년에 정답 지문이었고.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지난 순환에도 물어봤었는데 여러분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는 고기를 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대출받아 집 샀구만. 그지? 근데 앞줄은 다 부자들이어가지고 그냥 자, 뭐 집 살 때 그냥 뭐 4억이면 4억, 5억이면 5억 그냥 통장에 그냥 돈이 막 있으니까 이 중에서 5억 딱 보내고 10억 보내고 막 이렇게 쓴 거예요? 와 진짜로? 미치겠다. 하여튼 부러워 하여튼. 우리 나머지 서민들은 대부분 그냥 대출 받아서 겨우겨우 집 사고 대출 갚느라고 그냥 정신이 호덕이고 그러는데 일반 서민들은. 자, 그래서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서 이제 지연이자 연체이자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작년 시험에 나왔었고 5번, 6번은 그 앞에다가 또 묶어 놓으셔야죠. 5번, 6번 앞에다가 뭐라고 묶어 놓냐면 여러분 5번, 6번 앞에다가 뭐라고 묶어 놓느냐 5번, 6번 앞에다가 뭐라고 묶어 놓냐면 5번, 6번 앞에다가 요거 써놓으셔야죠. 5번, 6번 앞에다가 자 묶어가지고 뭐라고 써놔요? 이중공제 방지원칙 써놓습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한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 아까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했잖아요. 예? 10억에서 10억 2천 됐을 때고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한 중에 동현재가 차린 차금의 상가액이라는 것을 각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인 때는 이를 취득해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자, 바꾸면 포함한다고 바꿔요. 옛날 15회 시험 때 그렇게 나온 적이 있고. 6번. 양도자산의 보유한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인 때는 이를 취득가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원칙상이요. 하여튼 소송 화해비용이든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라는 것이든 감가상각비든 다른 소득금액 보유할 때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거 이중공제 방지원칙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 4월달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하는데 강동에서 서울 강동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3대 주 수강생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앞쪽에 앉아있는 수강생이 수강생 빽빽 기는 데서 내가 얼굴이 다 빨개졌네 내가. 왜냐면 볼펜을 탁 내던지면서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수강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수강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합격을 못했다고 그랬죠, 제가 있을 때.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합격을 못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자, 어떡하네. 그 다음에 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보시니까요. 91페이지. 자, 먼저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질 취득한 가액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상속 증여, 저를 보세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요. 이번에 팔아요. 그러면 실지 양도한 가격은 이번에 파는 가격인데 실지 취득한 가격은 어떤 거로 할 것이냐. 양도소득세 양도책 계산 실거래가를 적용하잖아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격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얼마예요? 빵원. 그럼 빵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질 취득한 가액은 어떤 거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실지 거래액을 적용할 때 자, 어떤 것을 취득 가격으로 하느냐?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 현재.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상속받았으면 상속계실, 증여받았을 땐 증여일 현재인데 시험에서는 여기다 돼지꼬리 땡리 해가지고요. 자, 시험에서는 양도일 현재. X입니다. 양도일 아니고요. 증여일 현재, 증여일이 아니라, 이거 왜 증여일이 나와?
자, 등기일 현재 X입니다. 자, 양도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받았을 때는 옛날에 그 받았을 때 현재,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받을 당시 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봐서 이걸 취득가격으로 해서 양도채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실거래가를 정할 때 실지 취득한 가액은 뭐 추계 방법으로 정한 가격으로 한다. 아닙니다. 자,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현재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평가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요, 기납부한 상속세 있죠. 옛날에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증여세 있죠. 증여받으면서 냈던 증여세는 이거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칙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배우자 직계민속간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 다음 주에 나오지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 자산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세금들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게 쭉 나왔는데 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것은 취득 관련 조세는 포함하는데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상속세, 증여세,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을 못 받으니까 포함하는데 단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자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때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건 뭐냐?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보유할 때. 그래서 1번 자산가치 증가 비용, 내용 연수, 수명을 연장으로 있어 지출한 수선비라든가 또 박스 안에 보니까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설치 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비용, 재해 등으로 인해서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훼손돼서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 가치가 없는 곳의 복구 비용,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유사한 성질이고 하여튼 딱 봤을 때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그러면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눈에 익혀두는 거예요. 그냥 자주 읽으면서. 2번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에 지출한 비용. 그 예도 한번 보세요.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것들 좋아지고 나중에 들어간 비용 포함합니다. 3번 취득한 후요 발생한 소유권 관련 소송 화해 비용이요. 즉 권리행사의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어떤 애가 나한테 오더니 너 아무 개랑 거래했지. 야 걔랑 나랑 애초에 거래가 있었는데 걔랑 나랑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고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너는 악의의 제3자야. 그러니까 빨리 내놔 나한테. 자,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이런 소송 화해 비용이야. 이런 것도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본적 주력. 보유하면서 내 소유권을 지키기 들어간 비용은. 그 다음에 4번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잖아요.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합니다. 반면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옛날 김영삼 정부 시절에 택지 초과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택지를 법에서 정해진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면 부담금 부담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과도한 지상권 제약이라고 해서 불합치 결정받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간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또 환경 개선 부담금 이런 것들은 제재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이니까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처럼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부담금만 포함합니다. 5번은 소득세법 통칙 내용인데요. 편하게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토지 이용의 편의를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내 토지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엄청 버려놨어요. 그런 것 때문에 토지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장애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도로 시설 비용. 맹지를 취득해서 진입도로가 없어요. 도로 시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당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서 국가나 자체 이를 무상으로 공유한 경우에는 그 도로로 된 시설 비용뿐만 아니라 그 도로로 된 토지 가액 자체가 필요경비가 되고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축대 쌓고 뭐하고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사방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좋아지고 나아지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6번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 공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로서 그 보상금이 작다고 수용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포함합니다. 이중공제방지규칙상 이때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이 소송 화해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은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박스 안에 맨 아래 수익적 지출액. 옛날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었는데요.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건 뭐냐?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하는데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이 편의가 되어주면 들어간 비용. 근데 수익적 지출액은 그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요. 자, 어떤 게 결론 필요비용 포함하지 않아요. 수익적 지출액은 어떤 게 그 예냐? 외벽 도장 비용이야. 페인트 칠하는 비용, 천정에 물 새서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교체 비용 같은 뭐 욕실의 타일 교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요. 아니 페인트를요 깨끗하게 칠하면요 그 페인트 막 우중충하고 지저분했었는데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하면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것도 그렇죠? 아파트도요 뭐 분당 같은데 뭐 그 일기 그 분당 그 지어진 아파트 같은 거 분당 같은 데 가잖아요. 아파트 가보면요. 판교 쪽 아파트는 그냥 새 거라 그냥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새 건데 그래도 이 분당 쪽 가면은요. 겉에서 멀리서 보기에는 그냥 그 아파트가요. 분당 아파트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야 분당 이거 좋네 아파트.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소송당하려나? 완전히 그냥 안 좋아요. 썩었어요. 자, 그래서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겉에만 페인트 깨끗하게 칠해주죠. 안에 가면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나중에 올라가겠죠 또. 근데 어떤간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는 페인트 깨끗했어요. 지저분해지니까 페인트를 다 칠하는 비용은 이게 개량 비용이 유지 비용이에요. 유지비용이지. 처음엔 깨끗했는데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유지비용입니다. 방수비용 같은 거 처음에 물 안 샜잖아요. 나중에 물 새니까 이렇게 방수하는 비용 유지비용입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넘어갑니다. 자, 양도비용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요. 양도 직접 비용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 예를 보세요.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신고서 작성 비용,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이 들었다. 공증비용, 인지에 들었다. 또 양도하면서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중개수수료, 취득할 때 중개사를 통하면 소개비, 취득가액이 포함되고 양도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비용비에 포함합니다. 다 눈에 익게 두셔야죠.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비용비에 포함하고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함에 따라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산이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의뢰인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을 바로 매입하자마자 금융기관 등에 팔아요.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보다 낮게 팔겠죠? 속칭 와리깡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이 채권 매각 자손을 양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험에 여기는 없지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국민대채권을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한 그 것에 대한 그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이제 공제해준다 그런 얘기가 원래 있어요. 기본서에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작년 시험에는 이제 양도 상대방과 관계없이 매각 차손 전액에 대해서 이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아니고 금융기관 외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그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이제 공제를 해준다 그런 내용이 작년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일부러 깊은 내용들 막 나와가지고 자 여기는 없지만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4번 양도 간접 비용이에요.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지 간접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데 양도 간접 비용의 예로서는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같은 거 있죠. 매매계약 해제해가지고 지급한 위약금 같은 거라든가 이사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양도 직접 비용이 아니니까 필요경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적격 증빙이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이나 등등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적격 증빙,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되는데 1번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합니다. 자, 증빙 서류가 없으면 안 해줘요. 근데 다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구청, 시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 납부 영수증이 없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자, 근데 나머지 자본적 주액이나 양도비용은 적격 증빙, 증빙서를 보관해야 됩니다. 19번 테마 장기 보유특별공제 별표시 3개입니다. 올해 나온다고 그랬죠? 또 역시 별표 3개 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장기 보유공제, 기본공제, 세율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